자,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육아 타박률. 자, 육아 타박률을 조사해야 되는 조건. 첫 번째는 5종 한정일 때만 예를 해요. 종합위험인데 우박이 오면 이거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조건은 우박이고 5종 한정의 우박일 때만 예를 조사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육아 타박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얘도 이제 표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자, 표본조사를 하려면 일단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우박에 맞아서 타박상이 발생한 거니까 어느 정도 착화된 과실에 우박이 맞아서 타박이 발생했는지 비율을 찾아야 되니까 나무조사부터 먼저 해요. 나무조사. 그러니까 육아 타박률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네 가지를 조사를 해요. 각 가지별로 최소 5개, 각 가지별로 5개, 5개 이상이니까 최소 5개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뭐를 조사를 하느냐니까 우박에 맞아서 생긴 과실. 이때는 적과 전이니까 정상 과실이 아니고 어린 과실이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어릴 유, 열매, 과, 어린 과실. 피해 입은 유과 혹은 꽃, 유화. 그 다음에 우박은 맞았지만 정상적인 거. 피해 유가 말고 정상 육아를 조사를 해요. 자,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야. 자,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주수가 320주였어요. 320주.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주는 몇 주? 10주. 표본주는 10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하고 포, 복, 자, 밤, 호, 무. 그죠? 얘들 외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표본주가 10주예요. 그러면 이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몇 가지를 조사해요? 4가지를 조사하고 각 가지별로 최소 몇 개를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5개.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320주일 때는 표본으로 조사해야 될 과실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주 곱하기 4가지니까 40가지고 각 가지별로 5가지니까 4, 5, 20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조사해야 될 과실의 개수가 최소 표본 과실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개 조사한다는 거예요. 200개. 이 200개를 조사를 했더니 피해 입은 과실이 100개. 피해 유가가 100개. 그럼 당연히 정상 유가는 몇 개예요? 당연히 정상 전체가 200개니까 피해 입은 게 100개. 그럼 정상은 몇 개가 된다?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 피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200개 중에서 피해 입은 과실이 몇 개예요? 100개니까 육아 타박률은 몇 프로가 된다? 50%가 되는 거예요. 50%.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육아 타박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육아가 전체 육아라고 하면 표본 과실수가 되겠죠. 그죠? 표본 육아라고 하면 피해 육아 플러스 뭐예요? 정상 육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피해 육아가 100개, 피해 육아 100개. 그러면 조건으로 정상 육아 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피해율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정상 육아 수 안 줘요. 안 주고 뭘 주느냐 하면 조사 대상 주수를 주는 거야. 이때 조사는 최소 조사였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최소 조사했다고 하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4가지에다가 각 가지별로 5개씩을 조사를 하니까 전체 과실수 나오겠지요. 그럼 정상 육아수를 주지 않아도 뭐를 산출할 수 있다? 육아 타박률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이 값을 알 수 있잖아. 피해 플러스 정상. 정상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과실의 개수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20페이지를 봅니다. 20페이지. 자, 육아 타박률 확인해가지고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의 우박 피해 시 또는 필요 시라고 되어 있고,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육아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육아 혹은 꽃눈의 비율을 무슨 조사한다? 표본 조사한다.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표본 주수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축하고,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 과실수를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주를 선택하고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다가 제일 중요하지요. 다 별표시.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 여기 이제 가로 넣기 나와요. 5개 이상. 의 육아, 꽃눈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육아와 정상 육아 등의 개수를 조사한다. 단, 사과배는 선택된 과총당, 과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결과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꽃이 피죠.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여기에 이제 수술이 보통 4개에서 5개, 많게는 6개까지 수술이 있어요. 수술이 6개라는 말은 수정이 되면 꽃이 6개, 4개에서 5개 정도 꽃이 펴요. 그 꽃이 수정이 되면 이게 꽃봉오리가 싹 오므라지면서 과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꽃에 과실이 몇 개 정도 열리냐면 4개에서 5개 정도가 열매가 열려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꽃봉오리를 중심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보면 열성하고 우성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놈이 우성인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대부분 키워요. 얘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뒤에 나온 것들 있죠? 그놈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따버려요. 이게 적과예요. 가장 좋은 놈만 키운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따버리겠죠. 이때 이 뭉치를 총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번과를 조사를 했다면 다음 총과에서 조사를 할 때도 1번과를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택된 과총당, 총과가 아니고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밑에 육아 타박률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요? 표본주에 달려있는 것 중에 피해 육아수의 합계. 분모값에는 피해 육아수와
표본주의 정상 유과수의 합계. 이 두 개를 합치면 표본 과실수 합계가 되겠지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유가 타박률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여기서 내가 확장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또 여기서 확장을 해버리면 핵심이 또 지워질까봐 설명 안 하고 그거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다시 한번 설명. 일단은 우박이 오면 무슨 조사한다? 무조건 조사하나요? 5종 한정일 때. 5종 한정일 때. 종합위험일 때는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종 한정일 때 우박이 오면 유가타박률. 이게 최대 인정 비율의 첫 번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우박 피해가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왔다. 아까 나무의 피해가 여러 번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가타박률이 우박이 여러 번 오면은 유가타박률을 각각 조사해서 가장 큰 값을 유가타박률로 합니다. 1차, 2차, 3차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 조사를 해서 그 피해율이 가장 큰 놈을 유가타박률로 말해요. 그러니까 맥스 값을 쓴다고. 유가타박률 1번, 유가타박률 2번, 유가타박률 3번. 이 중에서 어떤 거로 쓴다고? 가장 큰 값을 뭐로 한다? 유가타박률. 나무는 피해 대상 주수를 뭐 한다고요? 누적합니다. 자, 그럼 유가타박률은 간단하게 끝. 자,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나무 피해율. 두 번째가 나무 피해율. 자, 여기에서의 나무 피해율이든 지금 앞에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나 모든 피해의 유형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국한된 경우에도 나무 피해율을 산출했죠. 그죠? 그때는 분자값에 뭐가 들어갔어요? 죽은 나무, 수확 불능인 나무, 일부 피해 나무가 분자값으로 갔잖아요. 근데 얘는 나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나무의 피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즉 나무의 상태만을 보고 나무의 상태만을 보고 판별을 합니다. 고사냐 수확 불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무의 상태가 뭐냐 하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도둑놈은 매우 철아. 그게 뭐냐니까 소실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 절단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 도복, 매몰, 유실, 침수. 그래서 암기 코드가 소도둑놈은 매유철아, 매우침. 소절도, 매유침. 이게 분자값이에요. 조건에 소실이 몇 주, 절단이 몇 주, 매몰이 몇 주, 유실이 몇 주, 이렇게 조건을 준다고. 자,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율이니까 나무의 피해율의 기준이 되는 분모값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항상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실제. 예를 들어 이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어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이제 핵심이 뭐냐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침수라는 게 있어요. 침수. 자, 여기 보세요. 소실이라고 하면 불에 타버린 거예요. 불에 타버린 게. 그 정도가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타버렸다고 보면 얘는 수확 불능으로 봐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단도 결과지가
과실이 맺히는 가지가 2분의 1 이상 절단이 되었다고 하면 얘도 수확불능으로 봐요. 그 다음에 도복은 나무가 썰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과실이 안 열리겠죠. 그죠? 이 도복은 다시 심었을 때 살 수도 있지만 최소 수확불능이거나 고사예요. 그 다음 매몰, 흙에 덮여버린 거야. 당연히 고사겠죠. 그 다음에 유실, 떠내려가 버린 거야. 당연히 고사겠죠. 침수는 뭐냐면 과수원에 갔는데 조사를 하러 갔더니 이 과수원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비탈길에 있는 거야. 경사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가서 봤더니 나무가 완전히 잠긴 거, 나무가 2분의 1 잠긴 거, 그 다음에 나무가 과실은 안 잠기고 나무 주간부만 잠긴 거, 이런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침수 피해라고요. 그럼 침수 피해의 정도를 봤을 때 완전히 잠긴 거는 이 과실 다 떨어집니다. 침수된 과실은 다 떨어져 버려요. 100% 피해죠. 그죠? 이러한 피해 유형을 전문 용어로는 관수 피해라고 불러요. 완전히 잠긴 거는 무슨 피해? 관수. 관수든 중간 잠기든 일부만 잠기든 이건 통틀어서 침수라고 불러요. 그럼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100% 피해도 있을 거고 50% 피해도 있을 거고 피해가 하나도 입지 않은 것도 있겠네. 그죠?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분모값에 갖고 가버렸으니까 이거 몇 퍼센트 피해로 보는 거예요? 100% 피해로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침수된 나무가 100주가 있어요. 100주. 그 중에서 50주가 관수가 되고 50주가 관수가 되고 나머지 50주는 일부만 침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100% 피해지만 얘는 100% 피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무 피해율을 산출하지만 이 얘를 산출하는 이유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거는 과실이 100% 피해, 이 나무 과실도 100% 피해, 100% 피해, 100% 피해, 100% 피해인데 침수된 나무는 100%로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분모로 가려면 100% 피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 피해로 환산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100% 피해로 환산해주는 계산식. 그게 뭐냐니까 침수 피해 주수, 침수 피해 지수에다가 주수에다가 과실의 침수율을 곱해서 100% 피해로 환산시켜줘요. 자, 그러면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가 예를 들어 지금 100주라고 했습니다. 100주. 그럼 이 100주 중에서 그 침수 피해의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놈을 골라요. 이거 완전히 침수된 거, 얘는 침수 안 된 거, 얘는 중간 정도 침수가 된 거, 얘가 평균이 그거잖아요. 침수 피해 대상 주수 중에서 그 침수 피해의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놈을 한 주 이상 골라요. 한 주 이상. 그럼 지금 100주 피해 입었는데 평균적인 놈 한 주 골랐죠? 그러면 이 나무에 과실이 달려 있을 거예요. 과실이. 이때 과실이 딱 100개 달려 있는데 이 100개 중에 침수된 과실이 40개고 침수되지 않은 과실이 60개라면 과실의 침수율은 몇 프로예요? 침수된 게 40개니까 100개 중에 40개니까 40%죠. 예? 과실의 침수율이 40%잖아요. 그러면 이 과실의 침수율을 침수 피해 주수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40개 나누기 40개 플러스 60개. 그럼 이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40%죠? 100주 다 100% 피해로 보는 게 아니라 100주 중에서 40%, 즉 몇 주만? 40주만을 뭐로 본다고요?
침수로 본다는 거야. 침수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침수된 나무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나무 피해율이에요. 자,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핵심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태지 지파로 인해서 나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사냐 수확 불능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뭐로만 판단을 한다? 오로지 only 나무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때 나무의 상태는 소절도, 매, 유, 침으로 하고 얘를 실제 결과주 수로 나누어서 나무 피해율을 산출한다. 차이점.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 시는 나무 피해율이 분자값에는 고, 수, 1이 들어갔지요. 고사, 수학, 불능, 일부 피해가 들어가고 실제 결과주 수로 나누었잖아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이 나무 피해율은 다르다는 거야. 분자값이. 그거 잘 체크하면 나무 피해율이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종합위험에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네. 이걸 갖다가 소절도 매우침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고사, 수학, 불능, 일부 피해로 보면 되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은 분명히 조건으로 나무의 상태를 줘요. 나무의 상태를. 주의할 점은 어떤 나무에 한해서 침수 주수에 한해서는 이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들에다가 과실의 침수율을 곱해서 얘를 산출한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무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침수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누적. 얘는 누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를 누적하면 돼요. 얘를 누적하면 안 돼요. 침수 주수를 누적해야지 100% 피해로 간주된 거를 누적해야지 얘를 누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보세요.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100주밖에 없어요. 1차 피해 100주 전부 침수, 2차 피해 50주 침수, 3차 피해 100주 전부 침수. 그럼 총 침수 피해 주수는 몇 주예요? 100주, 50주, 100주니까 총 몇 주예요? 250주인데 우리 과수원에는 몇 주밖에 없다고? 100주 침수 피해를 누적해버리면 얘들이 새끼를 쳐서 150주가 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100% 피해로 간주한 침수 주수를 누적해야 된다고. 구분 안 가세요? 피해 대상 주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면 안 됩니다. 뭐를 누적하라고? 여기다가 과실의 침수를 곱한 게 침수 주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침수 주수와 침수 피해 주수는 다른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침수 피해 주수와 침수 주수는 다르다니까요. 침수 피해 몇 주 피해 입었어요? 100주. 근데 침수된 거는 40주. 얘와 얘는 다르다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값을 누적해야 된다고. 이게 나무 피해율입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이에요. 책도 읽어주면 시간 가니까 자, 이 나무 피해율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9페이지에 보면 다 찾으셨어요? 다 19페이지 다. 그거 보면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 확인. 가로 열고 5종 한정 특약 가입건. 해당 나무는 고사 및 수확 불능 주수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단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의 침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침수주수 산정 방법.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선정해서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한다. 과실의 침수율은 분자값에 침수된 거, 분모값에는 전체. 이때 전체란 침수된 거 플러스 미침수된 거. 침수주수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에다가 뭐를 곱한 거? 과실의 침수율을 곱한 거. 이게 나무 피해래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1페이지. 21페이지 낙엽률 확인.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를 조사하는 조건. 첫째, 5종 한정 가입권이고 품목은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5종 한정에 가입을 해야 되고 품목은 단감, 떫은감 품목의 하나요. 자, if의 피해가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 이후부터 6월 1일 이후라고 하면 1호부터라는 뜻으로 6월 1일을 포함합니다. 이후라고 해서 6월 2일부터가 아니에요. 6월 1일부터는 1호부터라는 뜻으로 6월 1일을 포함합니다. 5종 한정의 단감, 떫은감이고 6월 1일 이후 무슨 피해 시? 낙엽 피해 시 낙엽의 피해가 있을 경우 무슨 조사를 한다?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을 산출해요. 자, 그러면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은 우리가 과실의 피해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낙엽의 피해는 착과 피해일까요? 낙과 피해일까요? 낙엽이 떨어지면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줄까요? 달려있던 놈이 과실이 낙과가 될까요? 자, 핵심. 이 이파리의 역할이 뭐냐니까 광합성을 해서 과실을 비대 성장하는 데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돼? 크기가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이 되겠죠? 근데 이 과실이 떨어졌어요?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낙엽 피해는 착과 피해입니다. 낙엽 피해는 뭐라고요? 착과 피해예요. 그러면 왜 단감, 떫은감만 낙엽 피해를 인정하고 사과, 배는 인정하지 않느냐? 잎은 사과나 배나 단감이나 떫은감이나 복숭아나 포도나 모든 이파리는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감, 떫은감만 인정을 하느냐니까 혹시 단감 나무의 이파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파리가 커요. 잎이 크다는 말은 잎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사과, 배에 이제 엽과비라는 게 있어요. 엽과비. 이파리와 과실의 비율. 그러니까 과실 하나를 키우는데 잎이 몇 개 있어야 되느냐는 비율인데 이게 사과 배는 예를 들어서 사과 배는 20대 1이래요. 이파리가 20개, 과실이 1개. 근데 단감, 떫은감은 잎수가 적으니까 10대 1이래요. 그럼 10대 1이면 이파리 10개가 과실 하나를 키우는데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낮아요? 단감, 떫은감이 낮지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만 뭐를 인정한다? 잎의 피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잎의 피해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파리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럼 낙엽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낙엽률 조사도 육아타박률 조사처럼 표본 조사를 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리본을 묶고 조사자 이름 쓰고 조사 날짜 쓰고 이파리 개수 달려있는 거 몇 개 떨어진 거 몇 개 이 리본에다가 적는다고 분홍색으로. 그 다음에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네 가지를 조사하는데 이때의 가지는 이파리가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가지는 열매가 열리는 가지. 그거를 결과지. 맺힐 결. 열매 과. 그래서 과실이 맺히는 가지. 결과지. 단감 떫은 감은 1년생 가지에 감이 열려요. 그래서 신초 1년생 가지라고 불러요. 아까는 이 가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요. 사과변은 이 가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단감 떫은 감은 그 가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결과지, 과실이 맺히는 가지, 신초 1년생 가지, 동서남북 네 가지에 대해서 각 가지별로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합니다. 자, 이때 착엽수는 달려있는 이파리의 개수고 떨어진 이파리, 낙엽수는 바닥에 떨어지는 이파리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지고 없어요. 조사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감잎은 잎이 크다 그랬죠. 떨어지면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골프할 때 골프 티처럼 이렇게 표가 딱 나요. 이렇게 요 자리가 생긴다고, 자국이. 그러면 여기에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 있었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요 떨어진 자리를 조사해요. 그러면 낙엽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값에는 당연히 낙엽수, 분모값에는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그게 낙엽률이 되는 거예요. 자, 낙엽률 다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를 조사하는데 이때 결과지란 신초 1년생 가지에서 각 가지별로 착엽수는 달려있는 이파리의 수와 낙엽수를 조사합니다. 교재 봅니다. 21페이지 4. 낙엽률 확인.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표본 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의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지에 리본을 묶어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해서 각 가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이때 낙엽수란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센다. 자, 밑에 박스 안에 낙엽률, 분자값에 뭐 들어가요? 떨어진 이파리의 개수, 낙엽수. 분모값에 뭐가 들어가요? 낙엽수와 착엽수의 합계.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조사라 부른다고요? 낙엽률 조사. 그러면 얘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내야 돼요? 낙엽 인접.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단감 품목인 경우에는 이 낙엽 인정 비율이 1.0125 곱하기 낙엽률. 기준값이 1이 넘지요. 기준값이 원래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이 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자, 이때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일자까지.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일자까지. 선생님, 경과일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경과일수는 무조건 조건으로 나와요. 근데 기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이 첫날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민법에 보면 초일 불산입이라는 원칙이 있죠. 초일 불산입. 첫날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과일수는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전부 다 첫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초일 산입 방식이에요. 현재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과일수는 첫날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날짜를 묻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라는 거. 근데 100% 따져요. 나중에 보면. 일수가 나올 거다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왜? 우리 교재에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추의 생장일수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는 걸 끝까지 그거를 확장 해석해서 이게 나올 거니까 얘가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민법에 가면 불산입이다 아니다, 실무에는 산입이다, 따질 이유가 없는 거를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경과일수는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꼭 그걸 내가 알고 싶다면 기출문제는 초일 산입이에요. 경과일수에 한해서. 잔여일수는 초일 불산입. 그 다음 고추의 생장일수도 초일 불산입. 현재 우리 이론서에 일수를 구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고추의 생장일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수를 구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 것. 됐지요? 깊이 들어가면 다쳐. 머리가 다쳐.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자, 그 경과일수.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1.0115 곱하기 낙엽률에서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게 피해율인데 이만큼 뺀다는 거죠. 그럼 왜 빼느냐 살펴보느냐니까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는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붙어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이파리가 붙어가지고 과실을 비대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그 피해 입은 거 아니니까 요거 빼고 줄게. 완전 치사 빤스죠. 이게 보험회사가 만만치 않아요. 100% 절대 인정 안 해요. 피해 입은 것만 줄게. 달려있는 동안에는 과실의 비대에 기여했으므로 기여한 부분은 빼고 줄게. 자,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단감과 떫은감이 이 식을 통일해서 썼어요. 근데 떫은감 농사 짓는 분들이 항의를 한 거야. 장난치나. 떫은감 농사 지봤나? 이렇게 된 거야. 이파리 떨어지면 떫은감은 바로 낙과가 돼버린다. 경과일수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완된 산식이 단감이 아니고 떫은감 산식은 0.9662 기준이 1보다 작아졌죠.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똑같이 낙엽률은 했는데 뺄 때 빼기는 빼요. 안 빼면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빼기는 빼는데 얘는 경과일수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럼 얼마를 빼느냐 하니까 0.0703 요 숫자 암기할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MT 가면 놀이 했잖아요. 007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007빵 하면 가운데 있는 놈 제외하고 양쪽 두 사람 손들어야 되잖아. 총 몇 명 필요해? 놀이를 하려면 3명이 필요하잖아. 007빵 하면 3사람 이 놀이를 하려면 그래서 007빵 3 0.0703 그거는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근데 이 수치도 경과일수가 사실상 적용된 거예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을 빼버린 거예요. 보험회사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단감과 떫은감의 낙엽인정 피해율은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인정 피해율 3가지 구했지요. 자, 최대 인정 피해율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최대 인정 피해율 첫 번째 육아타박률, 두 번째 나무 피해율, 세 번째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타박률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값 쓴다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도 사고가 여러 번 나면 가장 큰 값을 써요. 나무의 피해율만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하는데 침수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주수를 누적한다는 거. 그 차이점만 알면 되고 이 세 값 중에서 육아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 부르고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어디에 곱한다? 평년 착과수에 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항상 모든 거는 정리가 필요로 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구하느냐 하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합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가입 가격, 보장 수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착과 감소량이에요. 착과 감소량. 자, 착과 감소량은 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중이 정해져 있으므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
나중에 가입할 때 정해진 과중을 곱해주는 것이 편해요. 그럼 이때 이 차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디에 가입을 하고?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때 차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라고 했고, 두 번째 똑같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나 모든 피해가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은 경우, 자, 이때는 작은 거 쓴다라고 했어요.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한도로, 평착 곱하기 나무 피해율. 자,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더라? 고사, 수학불능, 일부 피해. 얘를 뭐로 나누더라? 실제 결과주수. 세 번째, 5종 한정에 가입을 한 경우, 5종 한정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고, 평착에다가 뭐를 곱하더라? 최대 인정 피해율. 자, 이때 이 최대 인정 피해율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가 타박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무 피해율. 그 세 번째가 뭐였냐니까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세 가지가 있더라. 자, 유가 타박률은 어떻게 구해요? 피해 유가 플러스 정상 유가로.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해요? 소, 절, 또, 매, 유, 침. 얘를 뭐로? 실제 결과 주수로. 자, 이때 침수 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침수 피해 주수 곱하기 과실의 침수율을 곱해서 하더라. 자, 낙엽률은 어떻게 구해요? 낙엽률은 떨어진 이파리의 개수,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로 해서 구하더라. 자, 이때 낙엽인정 피해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낙엽인정 피해율은 단감 품목과 떫은감 품목이 다르더라. 자, 단감 떫은감은 자, 같이 불러볼까요? 1.0125 곱하기 낙엽률. 이 값에서 기여지수 하루당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때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일자까지. 떫은감은 기초값이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떫은감은 경과일수가 없다라고 했죠. 경과일수가 없는 대신에 0, 0, 7, 빵 하면 3명.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차가 감소 보험금의 1번 타자인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차가 감소량을 구하는데, 차가 감소량은 차가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를 곱해서 산출한다. 자, 그럼 차가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종합위험의 두 가지, 5종 한정의 한 가지. 자, 종합위험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는 전체 피해. 종합위험인데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 시 5종 한정으로 인한 경우 각각 계산 방식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에다가 나무 피해율을 곱할 건가? 아니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은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산출할 건가? 각각에 해당되는 나무 피해율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 조사 방법, 나무 피해율 조사 방법, 낙엽률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시험은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피해가 입었는지 손해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조사, 이게 손해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보험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조사 방법과 보험금 산출하는 방법은 항상 연계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몇 페이지? 1페이지 봅니다. 1페이지. 기출 1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보험이 보장 방식이 5종 한정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고 제2 종류가 조수의 화재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 뭐로 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에서 1번. 그럼 평착 나와 있죠? 적착 나와 있죠? 평착이 몇 개예요? 2만 개. 적착이 몇 개예요? 적과 착과수 몇 개? 9천 개.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는 몇 개가 된다고? 11,000개. 자, 2회로 갑니다. 2회. 2회 가니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죠? 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평착이 지금 몇 개예요? 10,000개. 적과와 착과수는 몇 개예요? 5,000개. 그러면 평착에서 적과와 착과수가 5,000개죠? 뺐으니까 5,000개 남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평착 10,000개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가지 중에서 뭐만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여기 최대 인정 피해율 3개 중에서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중에서 지금 피해 유형은 육아 타박률밖에 없죠? 육아 타박률이 몇 프로예요? 35%면 10,000개에 35%면 3,500개죠. 뭐 5,000개와 3,500개 중에 어느 게 작아요? 3,500개.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는 몇 개가 된다고? 3,500개. 다음 3회. 자, 이거 5종 한정 단감이죠? 5종 한정 단감이잖아요. 자, 평착이 몇 개냐니까 15,000개예요. 평착이 몇 개? 15,000개. 그럼 적과호 착과수 조사 20주 곱하기 240 나누기 3 플러스 60 곱하기 960 나누기 8 플러스 20 곱하기 330 나누기 3 하면 적과호 착과수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적과호 착과수가 11,000개가 나와요. 아까 우리 적과호 착과수 계산해 봤잖아요. 11,000개가 나옵니다. 15,000개에서 11,000을 뺐으니까 4,000개지요. 자, 요거 하고 5종 한정이니까 자, 최대 인정 피해율이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역시 육아 타박률밖에 없네요. 그럼 15,000개의 28%. 15,000 곱하기 0.28 했더니 4,2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느 게 작아요? 4,000개가 작지요? 착과 감소 과실수는 몇 개가 된다고요? 4,000개. 이해됩니까?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자, 7페이지 봅니다. 7페이지 4회 기출. 7페이지 4회 기출. 자, 5종 한정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5종 한정이네요. 그럼 이거는 작은 거 해야 되네요. 작은 거. 그죠? 자, 평착이 몇 개? 평착 2만 개. 적과호 착과수는 몇 개? 10,000개. 그러면 10,000개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최대 인정 피해율을 봅시다. 우박이 육아 타박률밖에 없지요? 2만 개에 50%면 몇 개예요? 10,000개 똑같네? 그럼 10,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넘겨서.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제가 좀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누적되는 건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6회 기출. 자, 보장 방식이 5종 한정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5종 한정이에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5종 한정은 미가입돼 있죠? 종합위험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을 보니까 계약일부터 적과 후 착과수 조사까지 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수의 피해가 있고 냉의 피해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봅니다. 그럼 착과 감소가 실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한 분 1번이라고 답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두 분 나왔습니다. 또 5종 지금 이게 1번으로 해야 돼요? 2번으로 해야 돼요? 지금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이죠. 5종 한정 미가입이라 돼 있으니까.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그럼 2번이 되려면 모든 피해가 조수에 오고 냉에 왔잖아요. 모든 피해가 조수의 화재여야 얘를 쓴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조수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냉해가 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피해 유형을 살펴보세요.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일으킨 거하고 냉해가 와서 피해를 입힌 거하고 어느 쪽이 피해가 크겠어요? 냉해는 전체 피해잖아요. 합집합의 원칙에 따라 작은 놈은 큰 거에 흡수돼 버리니까 큰 것만 남아요. 따라서 얘는 2번으로 하면 안 되지요. 모든 피해가 조수해였다면 2번으로 해야 돼. 근데 얘는 모든 피해가 조수해 다음에 냉해가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포함되는 순간 전체 피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전체 피해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럼 평착이 몇 개? 27,500개. 적착이 몇 개? 15,500개.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2,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 수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가장 최근 거 한번 볼까? 가장 최근 거 말고 19페이지 봅니다. 19페이지. 자, 9회 기출인데 떫은감 품목이 적과 종료 일 이후 태풍 피해를 입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사 대상 주수 550주고 총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가 120개. 표본주가 12주일 때 물음 1. 낙엽률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자, 낙엽률 여기 봅니다. 낙엽률. 자, 낙엽률은 계산하는 게 낙엽수와 착엽수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낙엽률 조사할 때 표본 조사한다고 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4가지 이때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를 조사하는데 각 가지별로 무작위로 해서 각 가지별로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한다라고 했죠. 표본주수 몇 주예요? 조건에 표본주수 몇 주? 표본주수가 적정 표본주수가 12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주에다가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4가지의 각 가지별로 이파리가 몇 개 있는지를 조건으로 줬어요. 거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모든 표본지의 각 결과지 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4 하면 48. 10을 곱하면 전체 잎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480개고 낙엽수는 몇 개라 그랬어요? 조건에 120개지요. 이게 낙엽수고 이게 전체 이파리의 개수잖아요. 그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낙엽률은 몇 프로다? 25%. 자, 그럼 이 분목이 단감이에요? 떫은감이에요? 떫은감은 예식에 넣어야 되죠. 0.9662 곱하기 0.25 마이너스 0.0703 하면 낙엽인정 피해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방금 이 계산식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시 보세요. 낙엽률 조사는 표본 조사하지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합니다. 이때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를 조사하는데 동서남북 무작위의 가지를 선정해서 각 가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표본주가 12주라고 조건을 줬잖아. 표본주가 몇 주? 12주. 계산해도 500주니까 플러스 7하면 12주 나오겠네. 그죠? 12주에다가 4가지 조사하잖아. 근데 각 가지에 달려있는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가 10개라 그랬으니까 이 표본 조사했을 때 이파리의 전체 개수는 480개.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낙엽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120개라 그랬으니까 낙엽률은 25%가 나오는 거고 떫은간 분모기므로 0.966이 곱하기 낙엽률에다가 마이너스 007빵 3이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낙엽률 계산 물음 1, 물음 2 계산이 되겠지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자, 저기 문 걸어 잠궈라. 오늘 집에 안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낙엽률 하는데 왜 나무 피해율이 나옵니까? 네. 아니, 지금 낙엽률 조사할 거잖아요. 낙엽률이 뭐예요? 이파리가 떨어진 비율이잖아요. 전체 잎수 중에서 몇 개의 잎이 떨어졌는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사된 전체 잎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 잎을 고사하는 것이 표본주수에다가 각 표본주별로 몇 가지 조사한다고 했어요. 동서남북 4가지 조사하잖아요. 각 가지별로 몇 개 달려있다고 했어요. 착엽수, 낙엽수 합계가 10개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낙엽수 합계예요? 전체 합계예요? 착엽수 합계예요? 이 10개가 낙엽수와 착엽수가 10개라 그랬으니까 전체 이파리의 개수가 480개. 떨어진 거는 조건에 120개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게 낙엽률이죠. 그러면 이제 낙엽인정 비율은 이게 분목이 단감이냐 떫은감이냐 구분해서 단감이 아니고 떫은감이니까 0.9662에다가 낙엽률 0.25 마이너스 0.0703을 빼면 그게 낙엽인정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무 피해율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나무 피해율. 자, 이게 침수 주수를 누적한다고 했어요?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한다고 했어요? 자, 1번, 2번. 1번을 누적해요? 2번을 누적해요? 에? 2번을 얘는 침수 피해를 입은 거, 얘는 침수 피해 입은 거를 100% 피해로 환산한 거, 얘를 누적해야죠. 침수 피해 주수를 누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100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과수원에 100주밖에 없어요. 근데 피해는 여러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차 피해 때 침수 피해 주수가 100주 전부 다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 때 침수 피해 주수가 50주 피해를 입었다면 침수 피해 주수는 150주가 되죠. 우리 과수원에 150주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에서 이 100주에서 과실의 침수율이 40% 가면 40주지요. 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피해를 입었다면 25주지요. 그러면 전체 몇 주예요? 65주가 침수, 얘를 누적하라는 거예요. 얘를. 계산된 값을 누적하라는 거예요. 침수 피해 입은 놈을 누적하면은 우리 과수원에 있는 결과 주수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죠. 계산한 값을 누적한다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착과 감소 보험금의 첫 번째 타자는 착과 감소량이다.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종합위험의 전체 피해, 종합위험의 모든 피해가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 5종 한정. 기본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 2가지 방법은 작은 거 고르는 거.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평착의 나무 피해율.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평착의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은 3가지.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를 외우시면 돼.
이거를.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지금 당장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게 1, 2, 3이에요. 다른 거 없어. 차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데 첫 번째 타자인 차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알고 집에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3시간 들었는데 적과전 종합위험을 1년 배운 사람처럼 이 문제를 다 풀어낸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를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당장 알아야 될 건 이것만 알고 있으라. 다음엔 계속 이제 예를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여기를 알고 나면 평착이 뭐지? 적착이 뭐지? 평착이 뭐고 적착이 뭐고 평착이 뭐고 나무 피해율이 뭐지? 평착이 뭐고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지? 최대 인정 피해율에 뭐가 있지? 이것만 알면 끝이라니까.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여러 번의 누적적인 학습이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는 거지. 표정을 보면 오늘 1시간 듣고 모든 게 해결되기를 원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년 남았어요. 1년 아니고 10개월 남았으면 10개월. 그 기간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3월 달은 가야 혼자 그래도 문제를 한번 끄적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해결할 수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논작물부터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제가 알겠지만 이 적과전 종합위험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한결 합격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